새정치를 외쳤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대표 수락 인사말에서 낡은 정치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낡은 정치 세력과의 비교를 거부합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첫 일성으로 내뱉은 말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기초무공천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기초무공천 약속을 지킨 자신과 이를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래도 차별화를 꾀한 듯합니다. 그래서 안철수라는 이름을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상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론은 이런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큰 호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은 49.6%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올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되려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1%포인트에서 14.8%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이 지지율 하락에 내심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지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단기간의 지지율에 아주 일희일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창당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 실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들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고 직접 보여드리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의 말처럼 창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의 이 지지율은 민주당도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통합 직후 새누리당과 비슷했던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새정치를 기치로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이 합쳤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6.15 선언과 14 공동선언을 정강 정책에서 빼기로 했다는 논란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뜻하지 않는 논란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습니다. 그저께 새정치연합이 정강정책 전문에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인식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 빚은 재앙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 머릿속이 정리가 확 돼 있고 뚜렷하다면 말이 흐리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는 대로 말을 뚜렷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연합 내부의 불협화음도 신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통합이 전격 발표되자 윤여준 의장과 공동위원장단이 안철수 1인 체제에 반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여준 의장이 농담이라도 이자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보겠다고 하고 이기영 공동위원장이 정강 정책과 관련해 더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결국 윤여준 의장과 박호근, 홍근영 공동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안철수 대표의 곁을 떠났습니다. 새정치가 무엇이냐 하하하라는 말을 남긴 채 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정치인으로 우뚝 설 길은 지방선거 승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 정치의 상징인 기초무공천은 안철수 대표의 목을 조르는 뇌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 모든 야권 인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선거가 암담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후보는 기호 1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야권은 무소속 후보들의 난립 속에 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이 압도적인 서울구청장과 경기도 주요 시장이 새누리당에 넘어가고 기초의원 역시 흔들리면 광역단체장까지 줄줄이 낙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입게 될 정치적 상처는 아마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이는 당내 권력 싸움에서도 안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겁니다. 특히 박지원 의원과 정동영 상임 고문에 이어서 문재인 의원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했던 터라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더 클 겁니다. 이는 곧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2017년 대권 경쟁에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의원은 24일 제주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주장했던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의록 공개가 국민도 원하지 않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당의 당론으로 어처구니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한길 대표는 정권을 잡으면 4.3 항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을 직접 가리켰습니다. 대권 후보로서 유력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이 말이 참으로 불쾌했을 법합니다. 통합 발표 당시부터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 또 친노 배제설과 같은 얘기들이 흘러나온 터라 이 대립각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 여기에 안 의원 세력까지 더해져 거대한 대립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방선거 전후로 이 대립전선이 폭발할 것이다, 서로 충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패배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승리는 자신과 송호창 의원밖에 없는 지지세를 확장시켜서 30명이 넘는 문재인 의원의 지지세와 한번 겨뤄볼 만한 힘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낡은 정치의 종말로 이어질지 아니면 안철수식 새 정치의 종말로 귀결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건 안철수 대표의 앞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 대표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김영호의 시사협복이었습니다.